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하루의 가장 중요한 뉴스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정면 브리핑으로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할 텐데요. 자, 오늘도 여러분에게 뉴스를 전해드릴 김영민 아나운서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내일 비 온대요? 네, 내일 비 온답니다. 그리고 주말에도 비 오고. 또 온답니다. 나도 좀 주말에 비 왔으면 좋겠어요. 진짜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 데도 안 가거든. 너무 심보가 안 좋으신 예. 거 아니에요? 아유, 참 아주 뿌듯해요. 예. 그러시구나. 와, 근데 아니 내일 비 오면은 내일 일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어수선한 하루가 될 것 어수선한 같네요. 하루인데 비까지 오면은 더 어수선해지는데, 야, 그렇구나. 그 연휴가 이제 사실 많은 분들은 내일이 5월 1일 근로자의 날. 네, 노동절이죠. 네, 내일 쉬시고 이제 지금부터 이제 쭉 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분명 계실 겁니다. 그쵸? 오늘부터 이제 출국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사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어떤 거요? 노동절 근로자의 날에서는 근로자분들이 쉬세요. 네, 예? 근데 왜 스승의 날에는 스승이 안 우리는 쉬냐? 안 쉴까요? 난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옛날부터. 물론 이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자체 휴업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근데 대학교는 그런 게 없거든요. 아, 예, 그래서 아니 그냥 뭐 불만은 없는데 그냥 궁금해가지고. 뭐 예. 스승이 아니라 은사라서 뭐 은사냐. 아닌가? 근데 하여간 내가 이제 오늘 아주 홀가분한 기분으로 퇴근길 맞이하시는 분들 계실 것 네, 같고. 맞습니다. 야, 어쨌든 이제 잘하면 목금 토일 월화 6일을 쉬시는 우와. 이런 건데. 부럽습니다. 뉴스의 뮤직 하죠? 뉴스뮤직 합니다. 하죠? 연휴 중에 한번 합니다. 그럼요. 뉴스의 뮤직 해야지. 많이 들어주세요. 그럼요. 그거 잘 나와요, 청취율. 청취율 잘 나오는데 참 그 결과가 나왔는지 모르겠네. 안 나왔대요. 네. 근데 자, 오늘 첫 소식이 뭐냐? 검찰이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를 압수수색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 남부지검이 오늘 오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자택이죠.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크로비스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는데요. 방송 시작 전에 조금 전 들어온 소식으로는 6시간 만에 압수수색이 종료됐다는 소식입니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에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고요. 검찰은 무속인 건진 법사 전성배 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 관련한 압수수색 영장 집행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전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내세워서 공천과 인사 그리고 이권 사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이고 여기에 통일교의 고위 관계자 윤모 전 세계본부장이 전 씨를 통해서 김 여사 선물 명목으로 고가의 다이아몬드 목걸이나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해당 금품을 잃어버렸다라고 검찰에 진술을 했는데 검찰은 윤 전 본부장이 목걸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한 문자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근데 이게 사저만 압수수색한 게 아니라 그 김건희 여사의 그 사무실이죠? 코바나 컨텐츠인가? 네. 거기 사무실도 압수수색한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처음 중앙일보 단독 보도로 이 소식이 전해졌었는데 예.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사저와 함께 사저 1층 상가에 있는 그 아크로비스타 상가에 있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던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 역시도 이번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관저에 탄핵 이후에 관저에 있던 일부 이삿짐이 이 옛 코바나 컨텐츠 사무실로도 옮겨졌기 때문인데요. 예. 코바나 컨텐츠가 윤 전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22년 5월쯤에 폐업 신고를 했는데 이후에도 사무실은 사용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지난해 2월에 김 여사 지인의 투자 회사가 이곳에 입주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 예. 그러다가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사무실을 비우고 다시 코바나 컨텐츠 측에서 입주를 준비 중인 것으로도 알려진 바가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김 여사 수행비서 2명의 자택 역시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그때는 왜 관저 압수수색할 때는 그렇게 힘들었는데 사저는 뭐 이러냐 그런데 문자 그대로 이거 사저 아니에요. 관저는 압수수색하기가 힘들죠. 네. 근데 뭐 사저야 뭐 이제 민간인 신분이고 하니까. 네, 그죠? 구체적으로 이 기준이 있더라고요. 아크로비스타 이 사저는 현행 대통령 경호법상 전직 대통령의 사저
그러니까 경호구역이긴 한데요. 이게 한남동 대통령 공관처럼 형사소송법상 군사적이나 직무적인 비밀을 요하는 장소로는 분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은 아니었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에 집행 소식이 전해지면서 또 이 아크로비스타 일대에는 취재진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많이 몰렸습니다. 윤 어게인 배지를 단 시민들이 몰려서 이 주민들 불편하게 인도를 막지 말라. 압수수색을 당장 중단하라. 이런 고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예, 어떻게 사태가 진전되는지 한번 지켜보고요. 그리고 그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군 파병을 공식 인정을 한 적이 있죠. 이 소식 좀 얘기를 해봐야 될 텐데 사실 맨 처음에 북한이 파병했을 때 일부 좀 인사들은 이게 파병이 아니다. 이거 훈련하러 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좀 머쓱해지게 됐어요. 파병을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는데 문제는 파병된 북한군 중에 사상자가 상당하다. 이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정원이 오늘 국회 정보위 비공개 간담회에서 밝힌 내용인데요.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중에 총 4,700명의 사상자가 나왔고 이 중에 사망자도 600명에 달한다라는 파악 사실을 전했습니다. 전사자는 쿠르스크에서 화장된 다음에 이송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북한군은 총 2차례에 걸쳐서 15,000명 가량의 군을 러시아에 파병한 것으로 국정원은 파악을 했습니다. 아직 3차 파병에 대해서는 가시적으로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데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 것으로 전해집니다. 북한군이 파병 초기에는 그 신형 드론에 대한 대응력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적응의 문제가 많았던 것 같은데 지금은 미숙함이 줄어들고 신형 장비에도 익숙해지면서 전투력이 상당히 향상됐다라고 국정원은 평가를 했습니다. 북한은 이렇게 파병과 무기 수출을 해주는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정찰위성 발사대와 기술 자문, 또 무인기 실물, 전자전 장비, 지대공 미사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국정원이 파악했고요. 그리고 금속, 항공, 에너지, 관광 등 총 14개 분야에서 산업 현대화를 위해서 러시아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북한 노동자 15,000명 정도가 실제로 러시아로 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런 게 유엔 그 제재 위반일 텐데. 근데 어쨌든 전 참 좀 가슴이 아픈 게 15,000명 파병인데 4,700명이 사상자다. 그러니까요. 이 얘기는 결국은 3분의 1이 다치거나 사망했다는 얘기인데 엄청난 인명피해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거 사실 이 젊은이들 참 정말 안 됐는데 근데 북한이 이렇게 맨 처음에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파병을 인정한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인정하기 전에도 파병을 했다는 건 공공연히 국제사회가 다 알고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나라 그래서 일부 인사들은 좀 그거를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대충 다 알았는데 애써 부인하다가 이제 와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 원인이 뭘까에 대해서 많은 분석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NK 뉴스는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전했는데 우크라이나 종전 협상에서 러시아가 지렛대를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국내 전문가 중에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 연구위원은 러시아가 이 미국에서 협상을 할 때 지렛대를 마련하기 위한 윈윈 전략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파병을 인정하는 것은 북한과 러시아 모두 각국 국내 선전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거다라는 의견도 있는데요. 홍 연구위원은 이 북한 매체가 쿠르스크 승리를 선전함으로써 김정은에 대한 선전을 강화하고 상호 군사 지원을 염두에 둔 러시아와의 동맹까지도 부각하려는 목적이 있다라고 짚었습니다. 또 북한 내부적으로 파병에 대한 소문이 워낙에 많이 돌아서 여기에 대한 대응 필요성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걱정하신 분 많죠.
이 서울 시내버스 파업한다고 해서. 근데 이게 오늘 아침에 출근길 대란 이거는 조금 생각보다 크게 혼란스럽지 않았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서울 시내버스 노조가 어제 오후부터 새벽까지 무려 9시간 가까이 사측과 임금 단체 협상을 진행했는데요. 결국에 합의가 결렬되면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시내버스 노조가 준법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파업이 아닌 준법 투쟁을 선택을 했는데 서울 버스 노조가 이 쟁의 행위의 방식으로 파업이 아니라 준법 투쟁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무래도 이 소식을 아침에 접하셨을 많은 직장인분들이 서둘러서 버스 정류장으로 나오셨을 것 같은데요. 일부 배차 간격이 좀 늘어지는 일은 있었지만 크게 지연되진 않았고요. 또 서울시가 지하철 혼잡 시간대 열차 운행 늘리고 무료 셔틀버스까지 운영을 하면서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준법 투쟁은 파업보다 좀 낮은 단계의 쟁의 행위로 규정 준수, 안전 운행 등을 명목으로 버스를 좀 지연 운행하는 방식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정상 운행한다고 그러죠? 네, 오늘 하루만 경고성 진행이고요.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정상 운행한다고 노조가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에 사측과 서울시의 성실 교섭을 촉구할 예정인데 만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달 8일 다시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수도 있어서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노조는 지금 인천시나 경기도보다 낮은 서울 버스기사 임금을 좀 현실화해달라. 그리고 현행 63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노사 양측의 입장차가 좀 커서 간극을 줄일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아니 근데 이거 진짜 정년 연장 문제는요. 이거는 버스뿐만이 아니고 사실 우리나라 사회에서 곰곰이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연금 개혁하기에 맞물리는 문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야 1976님 영민 아나운서님 뉴스앤뮤직 언제 진행하는지 안내 부탁드려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정면 승부에서 그거를 제가 하기가. 얘기해요. 이거 우리 청취자분이 이렇게 해줬으면 말씀드려야지. 그러게요. 지금 찾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수요일 내에 답이 나올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월 5일 5월 5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언제? 낮 시간. 낮 시간? 네. 예, 됐습니까? 네. 예. 저도 참 남의 프로 이것도 홍보해 주는 것도 이게 방송 20년 하다 처음이에요. 예. 어쨌든 사람은 경험이 중요한 거니까. 네. 수고하셨어요.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민 아나운서였습니다. 고철거래 새로운 패러다임